너네 집값 어떻게 됐어? 올랐어? 일본이 이제 금리 올린다는데 너네 대출 금리는 어떻게 됐니? 그래서 지금 이 집의 가격이 어떻게 되었냐? 한 것 같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듀서라TV입니다. 입니다. 목소리가 조금 작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뒤에서 지금 시안이 자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 목소리를 죽여서 좀 소근소근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갑자기 이렇게 촬영을 하려고 한 이유는 어제 슈카월드를 보다가 슈카월드요. 어제 슈카월드를 보다가 슈카월드에서 도쿄 부동산 이야기가 나왔어. 부동산. 그래서 도쿄 부동산이 지금 엄청나게 올랐다. 그래가지고 내 주변에서 지금 너네 집값 어떻게 됐어? 올랐어 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한번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 거는 저희 집은 2020년 11월에 처음 저희 집을 샀고 지금 이제 좀 있으면 11월이 다 돼가기 때문에 만으로 3년 꼭 꽤 됐어. 의외로 맞지? 심지어 우리가 처음 이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는 이 집도 아니었어. 우리 이사하는 것도 다 유튜브로 찍었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도 벌써 3년이 넘었고 이 집에서 살게 된 지도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슈카월드 자료를 딱 보니까 딱 2020년을 기준으로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더라고. 우리가 딱 집을 산 그 타이밍부터 이제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던 거더라고. 그래서 아마 저희가 타이밍을 굉장히 좋게 산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집을 살 때 당시의 가격은 엔화로 이 집의 기본 가격 2억 7,800, 2,780만 엔이었고 이것저것 옵션을 다 더하니까 한 2억 9,800, 2,980만 엔 정도가 이 집의 총 가격이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뭐 세금이라든지 그 부동산 수수료라든지 지진보험과 화재보험을 일본은 꼭 필수로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진보험이나 화재보험을 넣어가지고 대략 한 3억 초반대 이제 이 집을 구매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현금이 얼마가 들어갔고 대출이 얼마가 들어갔고 이것도 궁금해 하실 텐데 이제 이 집 같은 경우는 일본 대부분의 집이 그렇지만 100% 다 대출로 이 집을 마련했고 한국처럼 그런 어떤 가격 대비 대출의 퍼센티지가 없어요. 상한선이 없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60% 이런 식으로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100% 다 기본적으로 나오고 플러스 110%, 120% 이렇게 빌릴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보험, 아까 말한 보험료라든지 집을 마련하는데 드는 부가적인 비용이 있으니까 그것까지도 다 대출로 빌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상도 빌릴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저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대출 100%로 집을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은행 금리 같은 경우는 0.65% 0.65%로 빌렸어요. 이거는 제가 외국인이어서 조금 비싸게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슈카월드에서는 일본의 주택담보대출 1%대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실제로 일본에 와서 빌려보시면 대부분 일본 국민이나 아니면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0%대로 대출을 받고요. 1%대로 대출을 받는 경우는 못 본 것 같아요. 다르구나. 1% 비싸잖아. 1%를 받는 거는 이제 35년 뭐 고정금리로 하는 경우에는 1% 이상을 받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잘 없고 일본이 지금 20년간 기준금리가 0% 금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여기에서 금리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어느 정도 경제에 관심이 있고 어느 정도 돈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35년 풀 변동금리로 빌리는 게 되게 당연한 거여가지고 일본에서는 아무래도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서 지금 이 집의 가격이 어떻게 되었냐 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도 물론 다 아시겠지만 지금 일본 집값이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건 도쿄에서도 이제 중심지의 가격이거든요. 도쿄나 도쿄에서 좀 교통이 편한 지역이 중심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는 도쿄는 아니고 수도권, 도쿄 외곽에 뭐 한국으로 치면은 뭐 과천이라든지 평택 약간 이런 느낌의 일산 이런 느낌의 지역이에요. 뭐 입지 자체는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고 저희가 저번 영상에서 오다이바 그래서 바베큐 하는 영상도 올렸지만 여기서 오다이바까지 차로 한 40분? 40분에서 45분 정도? 아미리는 원래 본가도 도쿄잖아. 도쿄인데 뭐 길 막히면 한 40분에서 50분? 길이 안 막힐 때 뭐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면은 이쪽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차가 있다는 가정하에서 굉장히 살기 편한 곳이고 저희도 되게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도쿄가 아닌 도쿄 외곽에 일반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일반적인 직장인도 자기 돈 한 푼 없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이제 도쿄 외곽의
주택지인 경우에 참고로 평수는 한 33평에서 35평 그 정도가 일본도 국민 평수인 것 같아요. 근데 좀 한국이랑 다른 점은 30평대라고 하면은 대부분 전용 면적이 한 80제곱미터 정도 나오거든요. 이제 여기는 전용 면적만 110이 나오기 때문에 한국에 똑같은 30평에서 35평 기준으로 하면 굉장히 크게 쓸 수 있긴 합니다. 이게 주택의 좋은 점이기도 해. 좋긴 하지만 어쨌든 그만큼 손해보는 부분도 있으니까 현재 지금 가격이 어떻게 돼 있냐고 하면 3년 전에 이 집을 살 때는 한 2억 중반에서 2억 후반대가 보통 요 동네 가격이었는데 얼마일 것 같아? 가격이 올랐을 것 같아? 내렸을 것 같아? 중간일 것 같아? 上がったんじゃないの 조금은 올랐어. 그럼 올라서 얼마일 것 같아? 3400万ぐらい 오, 거의 비슷해. 지금 거의 여기가 한 3억 5천 정도에서 거래가 돼요. 이 근처에 있는 다른 집들도 찾아봤었고 이 단지에도 얼마 전에 집이 하나 팔렸거든요. 그게 지금 한 3억 5천, 3,500만 원. 맞아. 엔화 표시 기준으로 거의 한 10에서 20%? 한 20에서 25% 정도 상승을 한 것 같아요. 이게 3년 된 집인데 이렇게 가격이 올랐으니까 지금 신축으로 여기 새로 신축으로 짓는 집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한 4천만 원까지 신축으로 분양이 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꽤 올랐어요. 생각보다 꽤 올랐어. 근데 문제는 이걸 우리가 팔 게 아니니까 저희는 이 집에 되게 만족을 하고 있고 이 집을 팔 게 아니라서 솔직히 올라봐야 아무 의미도 없는데 그냥 올랐다라는 말씀.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 거는 그 요즘 한국에서 또 뉴스가 많이 된단 말이야. 일본 기준금리를 올린다? 안 올린다? BOJ의 총재님이 계속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금리 상승도 고려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발표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실질적인 금리 상승이 몇 번 있었죠. 한국에서도 뉴스로 나오는 걸 저도 몇 번 봤는데 금리 곡선 컨트롤을 뭐 플러스 마이너스 0.25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0.5로 올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1로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완화를 해나가고 있고 실질적인 금리 인상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뉴스 같은 걸 되게 많이 봤었는데 저도 그래서 좀 걱정을 했어요. 일본이 이제 금리 올린다는데 그리고 실질적인 금리는 이미 올랐다던데 너네 대출 금리는 어떻게 됐니?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 부동산 사는 사람들 다 망한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다가 또 얼마 전부터 또 일본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올랐다 이렇게 상반된 뉴스가 연속적으로 나왔는데 실제로 일본 현지에서 이게 3개월마다 한 번씩 재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고맙게도 아직까지 한 번도 금리가 오른 적은 없습니다. 금리는 그대로. 지금 신규로 빌려준다고 하는, 왜냐면 이제 제가 좀 있으면 영주권이 나오기 때문에 비싸게 빌린 거잖아요. 0.65니까 비싸게 빌린 거라서 0.35 되는 대로 갈아타 볼까 하고 이제 이런저런 데를 찾아봤는데 지금도 평균적으로 한 0.3에서 0.4 정도로 빌릴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신규 대출도 그렇고 지금 현재 대출을 빌린 사람들도 그렇고 금리의 변동은 없다. 그러니까 그 일본에서 집 선 사람들 다 큰일 났어 뭐 이런 뉴스 나오면은 안 믿으셔도 됩니다. 실제로 아직까지는 변동이 없고 집값은 조금이나마 올라.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좀 외곽이라서 그만큼밖에 안 오른 거고 도쿄 중심에 있는 데는 꽤 가격이 올랐다고 들었어요. 거의 일본 도쿄 도내에 있는 맨션 같은 경우에 6억에서 7억 가격대가 요즘 많은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5억대에 들어갈 수 있는 맨션도 되게 많았고 또 중심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1억을 넘는 맨션이 잘 없었거든요. 일본에서 옥션이라고 하죠. 옥션. 요즘은 앵간한 데는 다 옥션인 것 같아요. 옥타인의 만션 옥션. 그렇게 말해요? 처음 들었어. 그래? 어쨌든 그렇게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지금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냐 또 되게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아직 일본 젊은 사람들이 막 집을 사야 돼 막 이런 움직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이네요. 거의 관심 없어요. 일본 사람. 아직까지 뭐 일본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고 한들 일본 젊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부동산에 목을 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집을 사는 거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던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도 일본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낮거든요. 되게 매력적이긴 해요. 많이 올랐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한 1억 초반대면은 도쿄 신주쿠쿠라든지 세타가야쿠라든지 일본의 좀 유명한 부촌이라고 불리는 그런 동네 같은 경우에도 신축 맨션을 사거든요. 새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 일본 부동산은 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장바구니 물가 같은 것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뚜렷한 소득의 상승이 없기 때문에 다들 힘들다 하는 소리만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한국처럼 막 이렇게 집 한 채도 못 사다니 우리는 희망이 없어 막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별로 일본에선 집을 사는 거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에 뭐 맘만 먹으면 누구나 다 살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미는 뭐 집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없나요? 아니, 괜찮아요. 만족하고 있나요? 이 집에 대해서? 네, 만족해요. 한 달에 이 집 얼마 내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혹시? 80원?
하지만 야, 아닙니다. 왜? 7.9만 엔이에요. 아 그만해요? 오, 하나만 끼우세요.めっちゃ安いです。このレタバチ。 이 집은 79,000원을 매달 내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뭐 제가 뭐 불만을 가질 그런 레벨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